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오늘은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이 세 가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코인을 판다라는 이 말이요,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술력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초기 자금 조달인데요. 투자를 모으고 프로젝트를 알리고 이 토큰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식은요,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의 신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코인 판매를 통해서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인 바로 ICO와 IEO, IDO 세 가지 자금 조달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어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단순하게 용어만 다른 게 아니라 구조부터 안정성 그리고 규제 관점까지도 정말 다르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코인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조짐을 보일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께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ICO인데요. ICO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의 약자인데요.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초기 코인 공개라고 부르는데요. 프로젝트 개발자가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고 백서 하나를 공개한 뒤에 우리는 이런 코인을 만들 테니까 미리 사주세요 하는 겁니다. 스타트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IPO처럼 어떤 프로젝트가 새로 생겼을 때 이들이 만든 토큰을 미리 공개하고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서 초기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토큰을 받는 대신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먼저 송금합니다. 이게 마치 스타트업이 상장 전에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요. ICO는 2017년부터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의 황금기와 함께 폭발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당시 ICO를 통해 유치된 자금은 22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더리움과 그리고 파일코인, 텔레그램의 톤 등이 유명 프로젝트들도 이 모델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에서 18년에 이 ICO 붐이 불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죠.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건 2017년, 바로 이더리움이 크게 주목받던 시기였는데요. 이더리움도 ICO로 이 자금을 모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당시 수익률이 수백 배에 달한 프로젝트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하루가 정말 멀다 하고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ICO를 열었고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한 해에만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이 ICO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라는 통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나도 자유롭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ICO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심사도 없고요. 또 규제도 없이 그냥 백서 하나를 올리고 웹사이트를 만들면은 누구나 토큰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제 사업 은행은커녕 투자금을 모은 뒤에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프로젝트들이 속출을 했고요. 결국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기 프로젝트 그리고 러그풀 먹튀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요. SEC 같은 금융당국에서도 ICO는 미등록 증권 판매라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었죠. 예를 들어서 2017년에 핀코인과 이 아이파는요. 약 6억 6천만 달러를 유치한 뒤에 사라졌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센트라테크인데요. 센트라테크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까지 맡았었던 프로젝트였는데 결국 사기 혐의로 창업자가 체포가 됐고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ICO의 80%가 사기 또는 실패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이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도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증권 아니냐? 등록도 안 됐는데 투자금을 받았으면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칼을 빼들게 됐습니다. 결국 ICO는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법적 화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이 대안이요. IEO입니다.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퍼링인데요. 이건 중앙화 거래소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토큰 판매를 대신 진행하는 겁니다.
투자자는 이 거래소를 믿고 참여하고요. 프로젝트는 거래소의 브랜드와 유동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낸스 런치패드인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플랫폼은 IEO로만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켰고요. 누적 투자 유치액은 3억 달러 이상입니다. ICO가 아무나 또 코인을 발행하고 직접 투자자에게 판매한다라는 방식이라면 IEO는 중앙화 거래소가 중간에서 심사를 하고 판매를 대행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걸러주는 큐레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이낸스, 후오비,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직접 IEO를 진행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상장이 된 토큰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프로젝트도 거래소라는 플랫폼 덕분에 홍보와 유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죠. ICO처럼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하기는 좀 하지만 이번에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토큰을 대신 판매하는 구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검증자 같은 역할이 추가가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라는 글로벌 거래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먼저 심사를 하고요. 이 토큰을 자사 플랫폼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거래소가 검증했겠지 하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2019년 바이낸스 런치패드가 등장하면서부터 IEO 방식이 본격화됐고요. 이 성공 사례들이 정말 많이 생겼었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도 결국에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주체이기 때문이죠. 거래소가 검증자이면서도 동시에 이해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일정 지분을 선점을 하거나 상장 후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이 펌핑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검증 시스템이 있다라고 해도 어떤 프로젝트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개발이 멈추거나 계획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중단하게 된다면 투자자 보호는 여전하게 취약한 모습입니다. 특히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 신뢰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거래소가 있다고 해서 100%또 안전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받는 상장 수수료, 마케팅 비용, 아니면 사전에 받은 이 토큰 물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IEO 이후 가격이 인위적으로 뛰었다가 곤두박질 친 사례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IEO는 ICO보다는 체계적일 수는 있지만 거래소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죠. IDO인데요. Initial Dex Offering입니다. 여기서 이 DEX는요. Decentralized Exchange, 다시 말해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뜻하는데요. 유니스왑과 이 팬케이스트 스왑 같은 이 플랫폼에서 누구나 직접 토큰을 발행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투자자와 직접 연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IDO의 가장 큰 이런 장점은 접근성과 이러한 탈중앙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심사가 없다라는 점, 이게 정말 또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너무 쉽게 또 IDO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또 초기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토큰 가격이 오르자마자 바로 매도를 하는 이른바 펌핑 앤 덤핑 구조도 문제가 됩니다. 가격이 급등한 뒤에 급락을 또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이 화이트리스트 등록, 그리고 토큰 락업, 그리고 커뮤니티 투표 승인제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또 많아졌습니다. 그냥 누구나 자유롭게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커뮤니티가 걸러주는 구조로도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구조를 비교해 보는 표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ICO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에서 프로젝트 자체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IEO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을 하죠. 그리고 IDO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ICO는 심사 여부가 없는 반면에 IEO는 거래소를 심사를 하고요. IDO 같은 경우에는 IEO의 아까 취약점이었었던 이 이해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ICO 같은 경우에 안정성이 조금 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IEO에서는 이런 안정성을 다시금 고려를 해서 안정성을 좀 높이려는 노력을 했고요. IDO는 이러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보완을 못했습니다.
ICO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가능하죠.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됐었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피해가 또 속출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고요. IEO 같은 경우에는 이 접근성이 좋고요. 마케팅 효과도 그리고 유동성까지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IDO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실행력이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탈중앙화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한 장점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ICO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위험이 있었죠. 그리고 처음 이 제일 먼저 시작된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깐 규제가 미비했고요. IEO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의존을 하다 보니깐 펌핑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IDO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정보가 부족하고요. 가격 변동이 심하다라는 장점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CO와 IEO 그리고 IDO는 각각 다른 시대 흐름 속에서 등장을 했고요.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게 존재를 합니다. ICO는 이러한 개방성과 혁신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사기의 이러한 온상이 됐고요. IEO는 안정성을 추구를 했지만 거래소 권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DO는 탈중앙화와 접근성을 강조를 했지만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런치패드 플랫폼들이 이 세 가지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자금 조달 모델을 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투표와 전문가 심사, 락업 조건을 결합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을 잘하는 것이죠. 결국 이 자금 조달 모델의 진화는 단순하게 코인 판매가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가 얼마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새로운 코인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ICO, IEO, IDO 중에 하나를 또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요. 투자자들은 또 어떤 구조가 더 안전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의 이 자유와 투자자의 보호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풀어야 할 숙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방식은 각각 어떻게 또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ICO는요,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전체 자금 조달의 5% 미만만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IEO는 약 25%, 그리고 IDO는 하이브리드 IDO는 이 70% 가까이 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메이커 같은 플랫폼들은 아이디어 구조 안에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면서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는 설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IEO와 IDO의 중간 모델,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자금 조달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핵심을 다시 짚어보자면요. ICO는 자유와 혁신의 이름으로 좀 시작이 됐지만 동시에 투자자 피해의 온상이 되기도 했고요. IEO는 거래소가 개입이 되면서 안정성을 좀 높였지만 거래소의 이해관계가 또 얽히면서 완전한 신뢰를 주긴 또 어려웠고요. IDO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실현을 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가격 변동성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은 단순하게 코인을 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문제들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Q&A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EO가 ICO보다는 안정적이라는 평이 많지만 실제로 거래소에서는 프로젝트 선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그리고 IEO 이후에 토큰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이럴 때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는 Q&A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IEO에도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탈중앙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IDO인데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 덱스,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토큰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 같은 이 덱스를 통해 누구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IDO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자 없이 직접 투자자와 연결이 되니까 비용이 적고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었죠. 하지만 탈중앙화의 단점도 정말 명확한데요. 사전 심사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신뢰할 수 없는 프로젝트도 쉽게 IDO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기 구매자들이 초반에 대량 매수한 후에 가격이 오르면서 바로 매도해버리는 펌핑 앤 덤핑 문제도 심각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화이트리스트 등록 그리고 락업 기간 설정, 커뮤니티 투표 기반 승인제 같은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질문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가 참여하는 구조인 IEO가 과연 ICO보다도 신뢰가 높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리스크일까요? 실제 IEO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과 리스크는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에 대한 내용으로 또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기본 철학인 탈중앙화를 강조하는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IDO인데요. 그리고 유니스왑, 팬케이크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누구나 직접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심사도 없고 그리고 중개자도 없고 코드를 업로드하면 바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접근성도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빠르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도 정말 명확한데요. 심사가 없다 보니까 아까 언급했다시피 아이디어를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신뢰할 수 없는 프로젝트도 쉽게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스나이핑이라고 불리는 초기 구매자들이 가격을 올려놓고 바로 매도하는 아까 말씀했던 펌핑 앤 덤핑 현상이 정말 빈번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근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클리프 기간 이런 락업 그리고 커뮤니티 투표 기반 승인제 같은 구조적인 개선이 적용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안전한 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에 참여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았는데요. 절대적인 안정은 없지만 규제나 책임 구조가 있는 IEO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꼽히고는 있습니다. 다만 IEO도 거래소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뒤에 질문이죠. 아이디어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갑이 연결이 가능한 덱스에 접속을 하고요. 프로젝트의 화이트리스트 등록 여부, 그리고 락업 조건, 커뮤니티 평판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트렌드는 좀 어떤 쪽일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ICO는 이미 과거의 방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IEO는 여전히 거래소 주도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IDO가 더욱 더 세분화되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이 정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오 같은 플랫폼들은 IEO처럼 프로젝트를 선별하고요. IDO처럼 탈중앙화 구조를 적용하고 커뮤니티의 검증 시스템을 결합한 모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 기준으로 자금 조달 방식별 시장 점유율 추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CO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이었고요. IEO 같은 경우에는 약 25% 그리고 IDO 같은 경우에는 약 70%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방식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진화를 해왔고요. 투자자와 프로젝트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은 어떻게 더 신뢰를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 보호, 그리고 규제 준수, 기술의 안정성,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자금 조달 구조가 미래에는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는 질문을 역으로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암호화폐가 단순하게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금융의 새로운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 구조부터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까요? 이러한 해답은 ICO와 IEO, IDO가 남긴 시행착오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는 이렇게 세 가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흐름만큼이나 이러한 규제도 정말 꼼꼼하게 변화가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흐름들이 흘러갈지 그리고 어떻게 또 규제들이 보완이 될지 빠르게 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코인 포커스죠. 오늘 경계톡과 함께 기사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조금 오래된 기사기는 해요. 2020년 8월 24일자 기사인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CO 그리고 IEO, IDO로 진화하는 토큰 자금 조달 사기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자금 조달인 이 IDO, 진짜 토큰 감별이 불가능해서 신뢰 문제는 여전하다라는 내용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 자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토큰을 판매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 지난 2017년 이후에 규제와 각종 사기로 인해서 점차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자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인 IEO와 IDO가 연이어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들어서 디파이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IDO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지만, 이 또한 토큰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ICO 열풍 이후에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토큰 판매를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으로 IEO를 택했는데요. 프로젝트가 직접 토큰을 판매하는 ICO와 달리 IEO는 거래소가 토큰 판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이 IEO를 진행했으며, 가상자산 커뮤니티 코박 또한 토큰 세일의 형태로 일종의 IEO를 진행해 왔습니다. IEO는 거래소가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토큰 판매를 대신 진행해주는 방식으로, 이 투자자들은 IEO를 ICO보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IEO 역시 이내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투자자들은 IEO에 대해서 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토큰이 상장이 되거나 거래소 측의 과대 광고가 진행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EO에 대한 불만이 누적이 되자 2020년 들어서는 디파이 서비스의 성장과 함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IDO가 급물선을 타고 확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는 IEO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IDO의 가장 큰 차이는 거래소의 검증과 상장의 권한인데요. IDO는 신규로 발행이 된 이 토큰 홀더 혹은 프로젝트 측이 직접 탈중앙화 거래소 토큰에 토큰을 올리는 것인데요. 해당 토큰과 다른 토큰을 교환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교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초 판매와 그리고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는 프로젝트 측으로부터 받거나 확보한 토큰을 검증해서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은 뒤에 이를 토큰 구매자에 분배하는데요. 반면에 IDO에서 거래는 이 메타마스크 등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지갑이 직접 연결이 돼서 토큰 전송이 되는 P2P 방식으로 검증과 중개 과정이 없습니다. 이 누구나 쉽게 플랫폼 내에 토큰을 상장할 수 있는 이른바 가짜 토큰 혹은 검증되지 않은 토큰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가짜 토큰의 이름을 똑같이 따라한 토큰이 상장이 되어도 이용자들이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랫폼 측 또한 P2P 거래인 만큼 이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또 취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비타릭 부테린인 이더리움 창립자는 중앙 집중형 서비스가 하는 필터링은 조금 위험하지만 필수적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두 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기사를 통해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경제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